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변수랑 값의 유형,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해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구성 요소들을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변수, 조건문, 반복문. 자, 근데 물론 좀 불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만들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언어 차원에서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변수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의 성적 정보를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 성적 관리. 자, 그래서 예시니까 3명의 학생 예시를 들겠습니다. 철수, 영희, 민경이. 자,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고요. 3명의 학생 점수를 수학 점수라고 할게요. 수학 점수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철수의 점수를 여기저기서 쓰려면 저장을 해놔야겠죠. 자, 철수는 점수가 90점, 영희는 100점, 민경이는 80점. 이렇게 맞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철수 점수.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제가 변수명을 이름으로 이렇게 칠게요. 철수는 90점이 될 거고요. 영희는 100점. 민경이는 80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래서 3명의 점수를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점수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반평균 구할 수 있죠. 반평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학생의 점수를 합해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철수 플러스 민경.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점수의 합산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나누기 3을 하시면 되죠. 근데 연산자 우선순위 위해서 이게 먼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니까 괄호 쳐주시고. 그래서 270점이 총점이고요. 반평균은 9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학생 점수를 저장해놓고 사용을 하겠죠. 자, 근데 지금 학생을 제가 이제 3명이라고 짧게 잡았잖아요. 적게 잡았잖아요. 학생 수를. 근데 보통 반 학생이 요즘은 25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한 학급에. 저 때는 한 40명 됐었거든요, 한 반에. 그래서 40명의 학생 점수를 저장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수가 40개 필요하겠죠. 이렇게 40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 변수는 한 개당 값을 하나밖에 저장 못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내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변수도 많아져요. 우리 변수를 선언해서 써야 되니까 코드가 그만큼 길어지겠죠. 일단 이거부터가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면 변수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어거지로 하면 할 수는 있어요. 40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변수를 한 개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선생님 입장이 돼봐서 각각의 학생들을 일일이 하나씩 관리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철수라는 애의 점수를 물어보려면
철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철수 이름 모르면은 못 부르잖아요, 철수를. 그럼 점수를 얘기해달라고 못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변수명을 알고 계셔야만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변수가 40개면 40개 변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일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 그러니까 반의 학생 이름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는 뭐 선생님의 소양이긴 한데, 일단 편한 걸로 따지면 선생님의 이름을 못 외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수부터 뭐 영희, 민경이 이런 애들의 점수를 싹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니들 점수 얘기해봐, 한 명씩 하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학번이라고 해서 붙이죠. 1번, 2번, 3번 학생한테 번호 붙이잖아요. 그럼 학생 이름을 몰라도 1번부터 10번까지 일어나서 점수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일어나겠죠. 내가 이름 몰라도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한 반에 있어요. 1반에서 12번 나와 라고 하면은 딱 나오죠. 그 학생 이름이 뭔지 몰라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성적 몇 점이야 하면 얘기하겠죠.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게 훨씬 편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번에 뭔가를 명령을 내리기도 편합니다. 그렇죠? 철수, 영희, 민경 이런 거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너네 청소해 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5번부터 10번 청소해 라고 하면 편하죠.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변수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불편한데, 변수를 하나의 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순번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선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1반이라고 생각하시면 1반? A반이라고 할까요? A반? A반엔 누가 있다? 철수, 영희, 민경. 그래서 철수가 1번이고 영희가 2번이고 민경이 3번이고 순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저장을 못하거든요. 3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게 얘를 묶어요. 이렇게 한 묶음이 되죠. 그러면 한 묶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철수, 영희, 민경 이거 타입이 뭡니까? 정수잖아요. 그죠? 그 정수들의 묶음이죠. 인트들의 묶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트 묶음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철수의 점수 알고 싶다. 철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철수 점수 나온 거죠. 90. 철수 점수예요. 영희 점수 알고 싶으면 영희 불러야 돼요. 영희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몰라서 영화라고 하면은 이거 안 나오죠. 영화 모르니까. 자, 근데 A반 철수의 점수를 보고 싶어요. 철수는 이름이 철수이기도 하지만 A반에서 1번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A반에 1번 나와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00점이 나오네요. 그죠? 철수는 90점인데 영희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1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은 숫자를 0부터 세요. 그래서 0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 부르고 싶으면. 그럼 철수 점수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철수 이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부르거나. 자, 그러면 평균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방식이었죠 아까는. 일단 합산 구하는 거. 270. 이거를 A반 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반의 첫 번째와 A반의 두 번째와 A반의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닌가요? 별 차이가 없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학생들이 3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4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40명 이거 다 더해야 되죠. 이거 40명 다 더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명 더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더한다 여기는? 3 4 이런 식으로 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역시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자, 근데 여기는 이 이름이라는 게 사실 규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철수 다음에 영희, 민경 다음에 누가 나올지 뭐 알 수 있나요? 짱구가 나올 수도 있고 민철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름을 규칙이 없어요. 이름은. 대신 이건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죠. 1번 다음에 당연히 2번이 나오겠죠. 2번 다음에 3번이 나오겠죠. 3번 다음에 4번이 나올 거예요. 규칙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규칙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규칙이 없으면 제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제어가 일일이 하나씩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요 방식 40명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저장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복만 돌릴 수 있습니다. 반복만. 자, 그래서 이거 합구하는 거 저번에 같이 해봤었죠. 여기서 해봤죠. 1부터 100까지 합구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합구하는 알고리즘을 쓰시면 돼요. 자, 합구하는 알고리즘. 최초에 0을 하나 준비해 놓고 계속 누적해서 연산을 하면 되죠. (1부터) 100까지의 합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누적해서 썸이라는 0부터 시작하는 이 변수에다가 1 더하고 1까지 더해진 거에다 2 더하고 2까지 더해진 거에다 3 더하고 이거 계속 누적연산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100까지 합이 나오죠. 왜냐면 여기가 1부터 100을 의미하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A반에 있는 학생들의 점수를 다 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I 대신 뭐 더하면 된다? A반에 모든 학생 점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3명이죠. 0번째, 1번째, 2번째죠. 여러분들은 0부터 2까지 숫자를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요 i를 가지고 만들면 되죠. 0부터 2까지. 그럼 i가 0, 1, 2를 의미하겠죠?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최종 썸을 보시면 270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40명 쓰는 거보다 40명 있든 100명 있든 요거 세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의 합산.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배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배열을 사용하는 이유는 변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거,
변수를 관리하기 힘든 거 그걸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거죠. 변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이름 하나 주고 그걸로 순번을 부여해서 순번으로 관리하는 거, 순서로 관리하는 게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랑 조건문 반복만 아시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엄청나게 불편한 사항을 감수하고 만들어야 돼서 이제 이런 것들 좀 편의 사항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언어 차원에서. 자, 다시 이제 배열이라는 걸 알았고 배열의 존재를 알았고 배열을 왜 쓰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배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배열이고요. 배열이라고 불리고요. 하나의 변수로 다수의 값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죠? 몇 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순서를 따지려면. 그리고 타입이 중요합니다. 자, 같은 타입만 관리할 수 있어요. 배열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A반 같은 경우 제가 변수명으로 해놔서 그렇지 이거를 실행될 땐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90으로 바뀔 거고 100으로 바뀔 거고 80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10 넣었다가 AA 넣었다가 1점이 넣었다가 요거 안 된단 말이고. 왜? 타입을 무조건 같은 타입만 같은 자료형 같은 유형의 값만 저장할 수가 있다. 배열에는. 그게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타입만 가능. 자, 해서 일단 선언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선언, 배열 선언. 변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저장할 때는 한 묶음처럼 보이게 중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 이렇게 컴마를 구분해서 묶을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수가 지금 인트잖아요. 정수. 그럼 얘는 정수 묶음이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게 문자열이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거는 스트링의 묶음이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장하시는 이 값들의 유형 있죠? 그거 적어주시고 묶음이라는 의미로 대괄호 유형에서 표현해주시면 이게 이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 사용은 순번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요거를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인덱스. 그래서 제가 이제 순번이라는 말 말고 인덱스라는 말로 쓸게요. 인덱스. 순번이란 얘기예요. 몇 번째 몇 번째.
인덱스로 사용을 하면 돼요. 값이 여러 개니까 우리가 ARR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변수 같은 경우는 값이 하나니까 A 하면은 그냥 저장되어 있는 그 단일값 하나 딱 사용을 하면 되는데 ARR 같은 경우는 후보군이 3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뭘로? 인덱스로.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싶으면 0으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거 하나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출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첫 번째 값이.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순번 인덱스를 선택했잖아요. 변수랑 기능이 동일합니다. 자, 일단 이 상태일 때는 재기능을 못해요. 왜냐면 애매하잖아요. 지금 후보가 여러 개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인덱스로 하나 딱 선택을 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변수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10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변수처럼 얘를 값을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변수처럼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변수가 사용되는 부분에다가 배열의 그 인덱스를 통해서 결정된 값을 넣으면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값도 대입도 되고요. 변수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변수,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 변수들이 이름이 없고 이 대표 배열명에서 순번으로 인덱스로만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0번째 출력을 해보면 100이 나오겠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은 이렇게 0부터 1씩 증가하는 인덱스로 관리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무조건 반복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배열 안에 있는 값 다 출력하려면 이렇게 출력하잖아요. 100, 200, 300. 근데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만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0, 1, 2 이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확히 반복문 돌릴 수 있는 거죠. 0부터 2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i를 출력하면 0, 1, 2 만들었죠? 요거 여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 i를 넣어주면 0번째, 1번째, 2번째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은 반복문이랑 같이 다닌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 2잖아요. 지금 제가 2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다 값을 하나 추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4개죠? 근데 0, 1, 2까지 하면 3개까지밖에 못 가져오죠. 400 못 가져오죠. 40. 자, 세 번째가 이제 생겼잖아요. 3번 인덱스가 4개 넣었으니까 400으로 바꿀 수 있고.
실행을 하면은 300까지밖에 못 가져오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를 2라고 고정을 해놨으니까. 여기 3이라고 바꿔야 요거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또 그럼 또 500 안 나오죠. 그럼 여기 또 바꿔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 배열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재단해가지고 픽스를 하시면 배열의 길이가 바뀔 때마다 여기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열은 요 길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 길이, 타입 여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 자체에서. 그래서 배열의 길이는 이렇게 여러분 정하지 마시고 배열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줍니다. 배열한테 길이를 물어볼게요. 배열이 지금 요거 위에 거 배열, 얘한테서 길이 정보 얻고 싶다. 점하고 랭스 하십니다. 이러면 배열이 자신의 길이를 알려줍니다. 이거 5죠. 5 1, 2, 3, 4, 5 5를 주는 거예요. 볼까요? 출력을 해보면 알겠죠? 5가 나오죠?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3이 아니라 얘의 길이만큼 해주면 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건데 주의하실 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재 5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5개인데 6번 돼요. 이거 0, 1, 2, 3, 4, 5. 5를 포함하면 안 돼요. 0부터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뭡니까? 1 안 빼도 되는 거. 포함 안 시키면 되죠, 이거. 그래서 배열을 탐색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갑니다. 0부터 시작해서 길이 포함하지 않는 길이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럼 제가 5개로 해놓으면 5개 나오는 거고, 2개 지우고 다시 실행하면은 따로 안 바꿔도 3개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물어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